네, 10주 두 번째 수업의 두 번째 세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제 모스도 결국은 이제 스몰 시그널을 증폭시키는데 주로 앰플리피케이션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스몰 시그널도 궁극적으로 이제 저게 있었죠.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트랜스 컨덕턴스는 아시는 것 같이 이제 ID가 있고 VGS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어떤 값을 줬을 때 어떤 ID가 흘러가는지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죠. GM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곡선에 있어서의 접하는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M은 ID를 VGS로 미분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GM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GM은 5분의 1이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 G맨스라고 합니다. 대문자 S 지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ID는 우리가 알다시피 2분의 1에 뮤의 n에 그리고 QX의 WL이고 그리고 VGS VTH를 제곱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ID 값을 알고 있으니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VGS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나오고 속미분하게 되게 되면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값을 잘 들여다보면 GM이라고 하는 트랜스 컨덕턴스 값은 다시 말하면 볼티지가 올라갔을 때 전류가 얼마나 상승하느냐의 값은 VGS하고 마이너스 VTH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오버드라이빙 볼티지라고 그랬죠. 오버드라이빙 볼티지하고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요거 자체가 요거 자체가 제곱이 붙어 있고 요것만 반으로 요것만 나눠주고 곱하기 2만 해주면 I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GM은 표현 방법이 2ID over VGS VTH로도 표시할 수 있다. 또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제브라에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하자면 GM이라고 하는 트랜스 컨덕턴스는 총 3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GM이라는 것이 VGS-VTH라는 오버드라이빙 볼티지하고 비례하기도 하고 또 이 경우에는 반비례하기도 하죠. 그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 2ID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VGS가 VGS-VTH와 비례할 수도 있고 또 반비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듀얼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죠.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보죠.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3가지 공식이 있었죠. 하나는 GM은 UN에 그리고
WL에 VGS-VTH로 나눌 수 있다. 쓸 수 있다.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2id 오버분의 VGS-VTH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루트 텀을 써서 2μn의 COX WL의 id로도 표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 VGS-VTH를 고정시켰다. 다시 말하면 게이트의 전압을 고정시켰다는 거죠. 채널이 고정이 될 경우 그때 GM 값은 뭐에 비례하는 거죠? GM 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위스와 랭스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채널의 랭스와 위스가 어떤 크기와 어떤 길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GM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또 거꾸로 위스하고 랭스 지우죠. 위스하고 랭스의 비가 컨스턴트하다고 하다면 그때는 뭐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에 비례하게 되죠? GM은 당연히 VGS-VTH의 값과 비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M은 VGS-VTH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아이디가 고정이라면 여기서 두 번째 식에서 보죠. 아이디가 고정이라면 고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컨스턴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전류량이 일정하다면 그러면 GM은 뭐에 비례하게 되죠? GM은 VGS-VTH분의 1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반비례하게 될 것이고 또 똑같은 원리로 VGS-VTH가 컨스턴트하다면 일정하다면 그때 GM은 뭐하고 비례하게 돼요? ID하고 비례하게 된다. 이런 상관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 FET의 MOSFET의 특성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그것들을 테이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여기 보면 똑같은 모스펫을 두 개를 붙였어요. 심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WL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똑같은 잠깐만요. 모스펫이 존재를 하겠죠. 모스펫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에미터가 아니라 이제 소스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가 연결이 돼 있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VGS가 서로 연결이 돼서 똑같은 그라운드와 똑같은 전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VGS는 동일한 거죠. 그죠? VGS 아까 전에 얘기했던 VGS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컨스턴트가 VGS-VTH가 동일한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데 WL만 바뀐 거죠. 그죠? WL이 어떻게 된 거예요? WL의 용량이 다시 말하면 위스와 랭스가 두 배가 된 거겠죠. 그죠? 두 배가 된 거니까 더블이 될 것이다. 그래서 GM 값은 이 UM GM 값을 올드 GM 값을 만약에 2ID over VGS-VTH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당연히 그것의 두 배가 되겠죠. 두 배가 될 겁니다. 2에 2 곱하기 ID의 VGS-VTH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할 때 세 가지를 했었죠.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몰 시그널 모델을 하나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라지 시그널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본 과제도 본 이제 모스펫도 똑같은 걸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시그널 모델과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한번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어 보죠. 보통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때 마이크를 달고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야겠죠. 그죠? 저번에 바이어스를 걸지 않을 경우에는 TH보다 적은 VGS 상에서는 온이 되지 않으니까 바이어스를 걸었습니다. 바이어스를 걸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RL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이제 그라운드에 묶어놓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RL이라고 하면 V 아웃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V 아웃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 아웃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V5를 여기 지금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니까 이 전압을 0.9V V0라고 치죠. 그리고 VT는 0.5V로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VGS는 여기 지금 현재 마이크 그게 없네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지우개로 이걸 지우고 트랜지스터가 여기 붙어 있지 않죠. 트랜지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아래를 소스를 그리고 소스를 그라운드에다 붙이고 아래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VGS는 여기 이제 걸린 전압일 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V5가 0.9V이고 VTH가 0.5V라고 하면 V5-VTH 값이 0.4V가 되겠죠. 그죠? 충분히 세츄레이션 영역에 충분히 이제 VDS가 0.4V보다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VDS가 0.4보다 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드레인 쪽에 전지가 없습니다. 전지가 없어요. 그러면 전지가 없으니까 전지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좀 지우고 이걸 만약에 제가 여기다 달았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0.4V 보다 큰 전압을 이쪽에 드레인 쪽하고 소스 쪽에 달았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앰플리파이어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압 소스라는 건 그거잖아요. 외부에 어떤 로드가 걸리던 간에 0.4V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는 Vout이 항상 몇 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0.4V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이오스를 만들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동작할 수 없다. 지우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고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갖다 놓고요. 소스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드레인 쪽에 로드 저항을 걸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바이어스 전압을 거는 겁니다. 이걸 V1이라고 하고요. 얘를 V0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V1이 얼마가 되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이거 계산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IDG로, 다시 말하면 ID의 그 바이어스 전류량을 1mA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RL은 1k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 신호를 가지고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뭐 KBL이라든지 또 KCL을 통해서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그죠?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마이너스 DS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kΩ이 빠지죠. 1V가 빠지겠죠. 그리고 플러스 0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VDS는 다시 정리하면 V1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1V인데 실제로 그 전압은 ID 제로에다가 RL을 곱한 것이죠. 이게 1V죠. 그죠? 1V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VDS 전압이 0.4V가 되려면 V1이 적어도 몇 볼트가 돼야 돼요? 1.4V보다는 큰 값이 되어야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하고 유사하게 드레인에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회로를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 회로를 하나 더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W over L이라고 하는 빛을 갖게 되고, 여기에 이제 RS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게이트에서는 바이어스 V0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V1 전압을 걸어줬다고 하면, 이때 V0는 간단하게 KBL을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V0는 VGS 마이너스 ID RS입니다. 근데 VGS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거 있었죠. VGS는 ID가 얼마에서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의 μn의 COX의 W5의 VGS 마이너스 VH 제곱에서 나왔죠.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에서 VGS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계산할 수 있죠. 넘기고 계산을 해주면, 그렇게 되면 VGS는 2분의 ID over μn의 COX의 W5 되고 플러스 VTH가 됩니다. 자, 이게 VGS예요. 그 얘기는 V0가 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VGS 마이너스 ID RS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RS를 해주면 될 겁니다. 아, 이게 플러스군요. 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VGS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2의 μn의 CX의 N이 되고 VTH가 되고요. 플러스 RD RS가 돼서 바이어스 전압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GM이라는 것, 또 바이어스라는 것, 세츄레이션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과 내용들은 기억하고 하시는 게 시험을 볼 때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이 라지 시그널 모델과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모델을 설명하는 걸로 아마 맞춰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몰 시그널과 그리고 라지 시그널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서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지 시그널과 스몰 시그널의 모델이 나오겠죠. 그 모델까지가 오늘 수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마이크를 하나 달죠. 마이크 전압이 생길 거고요. 이것들은 바이어스 전압보다는 월등히 작을 겁니다. V0 월등히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스펫을 붙이고 그 다음에 RS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인 쪽으로는 전류가 ID가 흐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이어스 전압을 드레인 바이어스 전압을 V1으로 걸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요 마이크의 신호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V 마이크라고 하고요. 이거를 VM의 정연파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메가 T로. 그러면 여기 쪽의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VM의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했었죠? 루트에 E2ID의 뮤 N의 COX의 L에 플러스 VTH 플러스 ID RS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회로를. 자, 그러면 이건 이 마이크 신호 때문에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게이트로 들어가는 전압은 V0 플러스 마이크 신호입니다. 이게 절대 작은 신호가 아니에요. 이게 스몰 시그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뭐죠? 라지 시그널 모델입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은 어떻게 생겼죠?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가 있고요. 여기에 VGS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소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죠? 드레인에 드레인 쪽에 커런트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 커런트 소스의 크기는 2분의 1의 뮤n의 COX의 WL의 VGS 마이너스 VTH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건 라지 시그널입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그널 모델이고 이게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어떤 때만 동작하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만 동작합니다. 여기서만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스몰 시그널을.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을 하고 라지 시그널을 이렇게 분리시키자. 그거를 회로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첩 이론이라고 하죠. 중첩. 그래서 스몰과 라지를 분리시키자는 방법을 통해서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숙제는 그 사이에 있는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를 푸세요. 꼭 제출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푸셔야 나중에 그 기말고사 때 관련된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제출을 이메일로 해주시면 그 학생이 평상시에 공부한 양을
가지고 성실성을 바탕으로 나중에 채점을 매길 때 참조 점수를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진도에서 관련된 그 연습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